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결국 투자를 유치하는 건데,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들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이석현의 경영스쿨 이석현입니다. 오늘은 린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캔버스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특정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많이 써왔던 모델입니다. 기업이 특정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서 사업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9가지 관점에서 한 장으로 정리한 모델을 9블록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에게 있어서 그 모델은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쉬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스타트업에 적합한 린 캔버스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린 캔버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첫 번째 한 부분은 목표 고객 세그멘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치면은 정말 우리가 돈이 많고 군사적으로 무기가 풍족하다면은 적군을 공습을 해서 공격할 때 융단 폭격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융단 폭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듭니다. 일단 너무나 많은 자원이 소요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군사시설이나 적의 특정 지역만 공격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나 교회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를 폭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타겟을 선정해서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또 원하는 목표를 쉽게 또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고객을 다 서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 고객을 정해서 그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면 사실은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아무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하면 우리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직장 여성들은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타겟 목표 고객은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고요. 문제점은 두통입니다. 솔루션은 그 두통을 가라앉혀줄 두통약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제한인데 가치 제한은 다른 구체적으로 두통을 해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든지,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동료들과 또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그거를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의 데모데이에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자주 가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타겟 고객 세그멘트도 정확하지 않고 또 목표는 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또 솔루션과는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고객 세그멘트를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두통이란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솔루션에서 두통약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솔루션은 변비약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질문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발표 피칭이 다 끝나고 났는데 대표님하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한번 말씀 나누면 대표님 근데 타겟도 잘 잡으셨고 문제점도 파악하셨는데 솔루션이 두통이면 두통약을 제공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신 거는 제공하신 건 제가 아무리 봐도 두통은 해결 안 될 것 같고 이 변비를 해결한 쪽은 부작용을 따라오지만 그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최소한 변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만약 두통약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그게 팔릴지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걸 보통 그 시장에서 MVP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장에서 이거를 시제품 내놨을 때 고객이 이걸 사줄까 안 사줄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면 그 제품을
두통약이라고 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시라. 꼭 판매까지 안 되더라도 이거를 내 돈을 주고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시라고 하면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작용,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이 작용에 해당되는 그거를 오히려 따로 떼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페니실린이나 의약품들도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원래 원하던 목표는 그거 아니었는데 다른 그 부작용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만들어진 신약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철저하게 서로 연계,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9번입니다.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타일레노를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에 목표 고객 세그먼트는 타일레놀이나 바이엘이나 에드빌 같은 두통약은 목표 고객은 똑같았습니다. 두통이 있는 고객. 문제점은 두통. 솔루션도 두통약. 그것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타일레놀이 지향했던 가장 큰 경쟁 우위 요소는 다른 시장 마켓에서 리서치를 다 한 거죠. 해보니까 다른 그 두통약들은 효과도 빠르고 괜찮은데 일종의 부작용이 있었던 게 위장 장애가 있었던 거죠. 바이엘 에스피린이라든지 에드빌 같은 경우는 효과는 굉장히 좋고 또 다른 좋은 효과도 많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 빈속에 이 약을 먹게 되면 위장 장애 속쓰림, 위장 장애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타일레는 철저하게 위장 장애가 없는 두통약이라는 것을 경쟁 우위 요소로 포지션을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목표 고객 세그멘트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더라도 이 솔루션이 기존에 있던 경쟁사의 솔루션, 아니 유사한 솔루션을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후발주자로서 그 시장에 들어가면 절대 선발주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 경쟁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래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왔던 하드웨어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모델,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어떤 식으로 모델을 가져갈 건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원은 그 프라이싱을 가지고 뭘 해서 우리는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매출을 일으키자면 결국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어떤 비용구로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제공할 건가? 온라인 채널에서는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할 건가? 아니면 메타를 통해서 할 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할 건가? 그건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어떤 식으로 통해서 고투 마켓을 할 것인가를 설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키 매트릭스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떤 전사 KPI를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린 캔버스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큰 효용성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 회사 내부의 직원들에게는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디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한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큰 얼라이먼트의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결국 투자를 유치하는 건데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들이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Y 컴비네이터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은 당신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또는 어떤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라고 질문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엘리베이터 피치는 그 경영 컨설팅사에서 고객들한테 이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글로벌 뉴욕이나 아니면 시카고에서 글로벌 파트너가 와서 국내에 있는 대기업의 그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회장님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를 한다면은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만약에 호텔 로비에 도착한다면은 그 프로젝트 파트너 또는 프로젝트 디렉터가 그 글로벌 파트너를 로비에서 만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계시는 그 미팅룸까지 가기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프로젝트의 배경이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했으며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도출해서 이 솔루션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를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순간에 짧게 설명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경영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이 스타트업 대표자님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그 투자자들이 대표님은 어떤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 비즈니스는 이러이러한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이런 솔루션으로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라고 짧게 하나 또는 두 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그게 쉽지 않고요. 대답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이 린 캔버스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은 1번, 2번, 3번까지만 하시고 나와 있는 경쟁 우위 요소까지를 한두 개 문장은 정리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투자 유치하는데 피칭 같은 걸 하면은 보통 길면 15분이고요. 짧으면 10분 안에 그 회사를 설명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돈은 얼마인데 이걸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 돈을 요청을 드립니다. 투자를 요청드립니다 하고 설명을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슬라이딩 덱은 아무리 말해도 12장을 넣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딱 한두 장으로 그 머리 내 속에 남을 수 있는 키 슬라이드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